안녕하세요. 소나를 살리자 소나박입니다. 벌써 소나 10일 강의가요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소나 운용 모드하고요 운용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운영 과정을 우리 모두 힘내고 즐겁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를 살리자 소나박입니다. 작동 모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나 작동 모드는요 총 10가지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바우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위로 나타나는 운용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수가 이 선수 방향 위쪽으로 이렇게 함정 심볼이 고정된 상태로 화면이 도는 거죠. 이 주위 화면들이 돌아가면서 송신할 때마다 그 송신에 대한 수신값을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우리가 렌즈 스케일 선택한 그 범위대로 송수신이 됩니다. 그리고 함정의 전방위 탐색에 이 모드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표적을 접촉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초기에 예를 들어서 구역을 놓고 구역 이동하면서 탐색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 나타나기보다는 진방이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작동 모드를 하면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저한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운용자, 실무자가 자기한테 맞다라고 선택되는 모드를 한 두세 가지 선택하시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내가 운용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평면을 운영하기에는 내한테 유리하다라면은 뭐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레이더나 기점수 또 서로 간의 정보를 자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탐색을 하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바우업 오디오 모드거든요. 이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요, 먼저 상반은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는 바우업 모드가 나오고요, 밑에는 오디오 라인에 이게 오디오 라인이거든요. 이 오디오 라인에 따라서 정보가 여기에 실시간적으로 정보가 전시돼요. 즉,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자, 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보면 데이터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레코딩 돼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적인 새로운 정보가 전시가 되겠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유리하냐면 이 실시간에 따른 누적된 정보가 이게 해저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보고자 하는 해저면인데 이 해저면에 대한 정보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표적을 봅시다. 이 표적은 한 번만 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누적돼서 정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펄스일 가능성이 높죠. 페일이에요, 페일. 정보가 아닐 수가 있죠. 페일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자, 위에를 보시면 계속적인 정보가 누적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가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거는 함정에서 오디오 라인을 보시면 계속적인 함정 자체 잡음이 나오는 게 나옵니다. 왜냐면 배는 수평에 떠 있으면서 계속적인 소음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기관을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함정에서 나오는 자체 소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전시되는 거죠. 즉, 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함정 자체 잡음이 이만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나타나는 데이터는 함정의 자체 잡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적을 탐색한다 보면 이 함정 자체 소음 아랫부분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우업 버티컬 모드입니다. 바우업 버티컬 모드는 바우업으로 전반적으로 운용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버티컬 탐색 범위가
하나 더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버티컬 탐색은 함정을 놓고 봤을 때요, 소라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게 500 서클이에요. 500 렌즈 서클이고, 그 다음 여기 보면 한 150 정도 되겠네요. 150 위치에 서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평, 이 수평에 대한 탐색 범위가 이렇게 15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500이 되겠죠. 수평 탐색이 500, 그 다음에 수직이 150 서클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평 탐색과 그 다음에 수직 탐색 범위를 선택해서 전시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색 범위를 정할 때는 필히 수심을 확인하고 그 수심에 따른 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0m 정도 된다면, 수심이 50m 정도 된다면 이 서클은 150, 약 200, 200에서 150 사이가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탐색 범위를 보시면 전시되는 범위가 수심이 낮으면 반사음들이 많이 생겨서 잡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범위를 50m 정도 된다면 범위를 한 150 정도 선택해서 하면 훨씬 이 여유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탐색하는 여유 범위가 넓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우업 듀얼 버티컬 모드예요. 기본적으로 바우업, 즉 상대방위로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위로 운영되고요. 두 개의 듀얼 창이 뜹니다. 두 개의 듀얼 창이 뜨는데 이렇게 오디오 라인도 두 개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쪽 왼쪽 거는 여기에 전시되고 여기에 노란 라인으로 되거든요. 노란 라인은 오른쪽 정보, 흰색 라인은 왼쪽 정보로 전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듀얼 버티컬 모드를 운영하는 이유는 두 개의 표적이 있을 때 유용하겠죠. 표적이 두 개 있을 때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 전시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정보의 변화는 여기 보면 이때 버티컬 탭에 보면 이 두 개로 나눠져요. 이 탭이 1번, 2번 탭이 있죠. 그래서 1번 탭은 왼쪽 정보에 대해서 렌즈나 거리 이 모든 변수 값들을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V2는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화면에 대해서 이 모든 정보들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렌즈 스케일이나 다른 변수 값들을 서로 다르게 전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예를 들어서 강한 상급을 썼다면 이쪽은 조금 낮은 단계를 써서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우업 180도 버티컬입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이 바우업 전방으로 탐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라인이 길게 180도 범위에서 이 오디오 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오 라인 전체가 바로 이 밑에 화면에 전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함정의 기준이고요. 함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쭉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디오 라인이 움직이는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겠죠. 이렇게 다르게 전시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전시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음용구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음용구역이냐면 함정의 자체에서 발생하는 스크류 소음이라든지 엔진이 돌아간다는 소리라든지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전시되면서 표적이 아닌 이 소리들로
이 잡음 소리들로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음용구역, 표적을 탐색할 수 없는 구역이 되겠죠. 이걸 사용하는 게 보면 트롤러선 같이 어망을 끌고 다니면서 어군을 탐지하기 위해서 형성된 만들어진 모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어망을 끌고 다니면서 어군을 접촉해 가서 어군을 획득하는, 그래서 운영되는 모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침선이나 수중에 있는 표적을 잡기에는 조금 미묘한데, 그래도 운영을 위해서는 자,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죠. 표적이 수중에 떠 있는 경우에요. 바닥에 있지 않고 수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경우 같은 경우, 표적이 떠 있는 경우는 컨택이 되겠죠. 컨택이 되면 기본적으로 손에서 컨택이 됐다면 최소한 이 방이 이 서클 안에서 기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음영구역으로 접근시켜서 기동한다든지 하게 되면 표적을 상실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모드에서는 해저에 있는 표적을 잡는 게 아니고요, 수중에 떠다니는 표적을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중에 떠다니는 표적을 컨택했다면 이 모드를 운영할 게 아니고 컨택한 즉시 위치를 산출하고 다른 모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죠. 트루모션 모드는요, 이 영상이 지리적 위치에 고정된, 즉 진방위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함정의 속도, 또 경로나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화면이 이동을 해요. 화면이 이동하면서 나타나게 되죠. 이때 함정은 실기동하는 것처럼 기동에 따라서 화면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자동으로 화면은 중간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또는 오퍼레이트 판넬에서 오프 센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다시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선택한 자리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타겟 트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즉 표적이 있다고 보면 여기에 타겟 트랙을 눌러서 자동으로 변환하게 되면 요 자동으로 접촉된 화면이 또 중간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탐색할 수 있는, 센터점에 놓고 표적을 센터점에 놓고 탐색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화면은 초기에 우리가 보면 구역을 놓고 구역에 따른 탐색을 했을 경우에 사용할 때 좀 유리하려나? 그 외에는 접촉이나 탐색, 식별할 때는 약간 불리하죠. 왜냐면 화면이 이동하기 때문에 표적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유지하기 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식별할 때에도 아마 화면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트루모션은 초기 탐색하면서 지형이 복잡하다든지 또는 위험 구역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위험 구역을 표시해 놓고 또 이동할 때, 그때는 어쩌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트루모션 버티칼입니다. 트루모션을 기본으로 하겠죠. 진방이 기동 상태를 기본으로 하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에 바우 버티칼하고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버티칼 탐지 서클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 탐색 시에는 탐색 구역 설정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색 구역을 정하고 수색하면서 집중 탐색이나 구역 이동할 때 유리하죠. 또 광범위 구역 탐색 시에 설정이 되지만 탐지가 되면은 트루모션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 운용 모드로 전환을 하든지 속력을 최소로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속도,
그만큼 화면이 움직이는 속도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속력을 줄여서 기동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순간 접촉 표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적이 접촉되면 스토어 리콜 모드에서 저장해서 항상 이렇게 표적을 저장해 놓는, 그래서 표적을 저장해서 다음에 리콜해서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노스온 모드입니다. 노스온 모드는 항상 화면 위쪽이 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함정의 심볼 모양이 항정, 즉 항정, 우리가 움직이는 항정이 있죠. 항정에 따라서 항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화면이 고정된 형태죠. 그래서 이게 트루모션과 차이가 있다면, 이 트루모션은 이 나침판 원반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북쪽을 가리키면서 항상 고정된 모형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심볼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안 구역에서 지형 지물이 많이 존재할 때, 또 특히 좁은 수로를 이동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레이더를 운영해서 진북 기준으로 레이더 운영 방법도 사용해서, 레이더는 진북을 기준으로 운영해서 그다음에 소나를 운영할 때 침로를 공고하고 구역을 탐색에 지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운용수하고 운용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듀얼 1, 2 모드예요. 듀얼 1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 세로 형태로, 그 다음에 듀얼 2를 선택하게 되면 가로 형태로 이렇게 전시가 돼요. 자, 이 듀얼은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두 개의 소나를 운영하는 효과를 보죠. 각각의 화면에 대해서 변수값과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함수 전방위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싶다면 듀얼 1을 선택해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함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전체 방위를 보고 싶다거나 할 때는 이 세로 형태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화면을 비교하면서 탐색하기 때문에 초기 접촉 시도를 위해서 한쪽은 감도를 강하게 하거나 또는 여기는 약하게, 이런 식으로 강도의 차이를 둬서, 예를 들어서 표적이 전시될 때 그 표적을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초기에 거리, 렌즈 스케일을 정한다든지 개인값을 정할 때 이 듀얼을 선택하셔서 한쪽은 강도를 강하게 줘서 표적이 어느 정도 전시되는지 확인하고, 여기는 또 약하게 줘서 표적이 어느 정도 전시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표적의 강도가 강해서 표적 식별이 불리할 경우는 한마디로 적당한, 즉 운용하기에 아주 적합된 거리, 또 개인, 또 그 외의 옵션들을 선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탐지 식별하는 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을 보게 되면 솔직히 표적하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는 어떻다? 탐지 식별 전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우리의 옵션들, 그 다음에 메뉴들을 어느 값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선택할 때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70도 버티칼입니다. 제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모드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바우업 형태로 운영되고요. 바우업 운영 모드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수평 탐지 거리는 볼 수 있는 그 방향 화면 전체가 요만큼이 되고요. 이 위치는 우리 오디오 라인 있죠? 이 오디오 라인이
여기에 전시가 돼요. 이게 유용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수평면과 수직면을 동시에 보는데 수직면, 즉 수중을 깔끔하게 한 화면으로 식을 탐지할 수 있도록 전시해주는 멀티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기능들은 솔직히 말해 너무 많은 옵션과 또 어군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형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한마디로 어군 탐지하기 위해서 정형화되어 있지만 우리 목적상 침선이나 또는 수중의 몰표를 탐지하기에 유력하게 전시를 시켜줘요. 그래서 초기에 설정하는 값은 감도를 한 2단계 정도 게인이나 펄스나 주파수 등을 2단계 정도 올린 상태에서 표적이 이렇게 수중에 접촉이 되거든요. 접촉이 되고 이 접촉된 화면이 이렇게 전시가 되면 감도를 주기적으로 줄여주세요. 감도를 주기적으로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해도상에도 기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스토어 리콜에서 저장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과 감도를 낮춤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 보시면 초창기에 제가 침선을 잡은 화면인데, 처음에는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진하게 나와요. 그러다가 감도를 줄였어요. 게인도 줄이고 감도를 줄이니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표적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해저 반사음 딱 표가 나요. 이건 기본적인 해저 반사음이고, 이 표적만 딱 선명하게 감도 값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됩니다. 즉, 이 감도를 얻기 위해서는 표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를 높인 다음에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운용하게 되면 이렇게 수중 표적에 대해서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수중 표적인지 정확히 아는 이유는 뭐겠어요? 수평면에서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많은 감도들이 있지만 이 많은 감도들 중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게인을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탭 메뉴 옵션들을 잘 조절하면 이것보다 더 작은 표적으로 선명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정확한 위치, 정확한 표적의 확인이 되겠죠. 이제부터는 소나의 운용 단계, 운용을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운용 초기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해양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핸드폰 어플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수온이라든지 염도, 풍향, 풍속 등 소나 변수에 대한 주요 요소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수색 계획을 세워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수색을 할 것인지, 거기에는 수심, 해저 저질, 선박의 운항 분포도 등도 위의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전 파악해서 함정을 기동 방법들을 설정합니다. 이때 이 수색 구역을 설정할 때 혹시 소나를 운영하는 함정이 두 척이다 할 때는 서로 음파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구역들, 즉 구역 간 거리를 두고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소나의 장비 점검은 기본이겠죠. 기본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각종 시스템 상태를 점검하여서 운용 초기 단계에 운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 설정들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 탐색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죠. 탐색 단계에서는 가는 표적을 탐지해 보는 겁니다. 즉, 먼저 초기 단계에서 모든 세팅이 끝나면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수상, 즉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접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할 때에도 근거리에서
점차적으로 거리를 늘려서 원거리에서 최대 원거리 접촉이 얼마큼 되는지까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때는 또 운영 모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화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다양한 화면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고 또 360도 전방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드를 선택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개인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 성향에 맞게 나는 이 모드가 좋다고 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운영 수다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좋아요. 단순하고 깔끔한 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탐지거리와 모든 변수들을 탐색 범위에 맞게 설정이 됐다면 이제 접촉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접촉 단계에 들어가고 접촉이 되면 식별을 하게 됩니다. 각종 변수 값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해요. 이때 급하게 많은 값의 변수를 줄이다 보면 표적 상실할 우려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검색과 수직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중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즉, 이게 수평에서 잡히는, 즉 수상의 표적인지 수중의 표적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전탐실과 또는 조타실 간의 긴밀한 정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 소나 접촉 방위 거리를 불러주겠죠. 소나 컨택 방위 090도 거리 150, 이렇게 되면 조타실이나 레이더실에서 그쪽 방위에 수상 표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근처에 수상 표적이 없으면 클리어 하면 수중 표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모든 변수 값들을 조금씩 줄이거나 늘려가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촉 유지가 끝나면 각종 변수값을 조절해서 접촉을 계속 유지하면 확인 단계에 들어가겠죠. 확인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단계를 자세히 보면 함정 속력은요 한 2노트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항상 스토어 리콜을 이용해서 자료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정 위치 표적은 항상 270, 상대방 270도, 그 다음에 상대방이 090도 위치에 놓이도록 해야 돼요. 이 아스펙트라는 게 뭐냐면, 표적을 봤을 때 표적 위치를 여기 이 정도 위치에 놓고 운영합니다. 왜냐면 표적을 함수 쪽이나 한미 쪽에 놓게 되면, 함수는 우리가 이동하면서 변화가 심하겠죠. 표적이 변화가 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또 한미 쪽에 두게 되면 우리의 항적에 있는 스크류 소음이나 또는 우리가 그 스크류 소음에 의해서 항적이 생기잖아요. 이 항적에 의해서 표적을 소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접촉을 하고 확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표적을 이 비마스 아스펙트, 요게 비마스 아스펙트라고 그러거든요. 비마스 아스펙트에 놓고 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관 식별을 한다든지 또 잠수부를 보내겠죠. 그래서 사이드 스캔 소나를 운용해서 유관으로 식별한다든지, 잠수부가 투하되면 장비는 항상 오프해야 됩니다. 왜냐면 소나 장비 자체가 음압을 이용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이 음압에 대한 데시벨로 인해서 잠수부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잠수부가 입수하게 되면 바로 장비는 오프.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점으로 위치를 잠수부에게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나 운영과 운영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소나를 운영함에 있어서는요,
운용자의 경험과 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자주 만지면은 그 휴대폰의 박사가 되는 것처럼 운용 모드와 운용 단계를 자기 걸로 습득할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운용해보고, 많이 접촉해보고, 많이 식별해보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좋은 또 훌륭한 운용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나를 살리자 소나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